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구지초등학교 교사 정선우입니다. 수업 발표대회가 올해는 수업 연구대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추구하는 본질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작년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1년을 보냈던 순간을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연구대회에 참가하시는 많은 사회과 교원 연구회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우수교사협의회에서 강조하셨던 몇 가지 주안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의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시기마다 유행하는 수업 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 보다는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진심으로 한 인간을 기르고 있는지를 보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화 수업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좋은 활동에 앞서서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지도가 수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교사는 수업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업 연구대회에 참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스스로 이미 연구교사라고 생각하시고 더 나은 수업을 개발, 실천, 일반화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실천가로서 동학년, 동료 교사들과 수업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수업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위 주안점은 수업 연구대회뿐만 아니라 수업하는 전문가인 우리 교사들에게 전하는 진중한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첫째, 올해 수업 연구대회에서 중요한 주안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의미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가 가득한 사회과 수업을 위해서 제 연구 주제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수업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연구대회의 주안점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공문 일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으로는 먼저 대회명이 초등교사 수업 발표대회에서 수업 연구대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위 차시 수업의 성공 여부를 넘어 1년간 해당 과목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인과 학년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였는지를 더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가 영역은 개인 대회에서 추가로 팀 대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역시 혼자만의 교육과정을 넘어 동학년, 동료교사와 함께 연구하여 양질의 수업 일반화를 추구하는 교육청의 방침이 녹아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회 시기는 작년 2학기 9월 예선, 11월 본선에서 개인 대회의 경우 6월 예선, 10월 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역시 1학기에서 2학기에 걸쳐 꾸준히 연구를 하여 이를 수업에 녹여내는 것이 관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선 심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녹화 영상 평가에서 본선 심사와 같이 실제 수업 장면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점입니다. 이는 작년 수업 영상에서와 실제 수업 장면의 괴리감이 컸기에 평가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수업의 모든 순간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선 심사에서 평가의 주안점은 먼저 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교육과정의 수준과 수업 속 실천 능력이며 학생 관점에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도 및 학습 태도, 의사소통 방법 등 흔히 우리가 수업의 기본기라고 말하는 것을 위주로 평가하며 2학기 본선 심사 시 발전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본선 심사에서는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 학생들이 함께 그리고 깊게 사고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만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교사 관점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 능력과 학습 상황마다 적절한 피드백 제시 여부, 학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핵심 발문 등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예선, 본선 심사의 공통된 내용에서 자주 보이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주도 수업입니다. 이는 작년 수업의 주안점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그 기반을 닦고 꾸준히 도우며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교육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여부입니다. 작년에 본선 심사를 하고 저희 학년부장님께서 심사위원들과 위 사항에 대해서 대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연구 주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함께 수업의 질을 개선하여 동료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실천한다면 더욱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연구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탐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과정과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대학원에 다니는 동료 선생님께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는지 여쭈어보고 그 교재를 구매하여 차근차근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서의 맨 뒤쪽에 있는 지도의 기초 부분을 천천히 토파 보았습니다. 물론 그거 별로 필요 없다, 왜 보냐라는 핀잔 아닌 핀잔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해당 차시 수업을 떠나서 사회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과 교육 원리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다음 수업 장면 계획을 위한 다양한 실용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이미 엄청난 수업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후배 동료 교사들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제 학급 아이들의 경험과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실현 가능한 수업들을 실천해 보면서 이전에 익힌 사회과 탐구 이론을 교실에 적용,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책들은 2022년 교육과정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협의회에서 참고 자료로 안내된 서적들입니다. 이 책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시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개념 기반 탐구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저도 위 서적들을 구매해서 읽으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해중심 교육과정이 많이 반영되었구나, 핵심 개념, 일반화, 원리, 기능 등 내용 체계표 보는 관점이 다시 재정비되고 수업을 계획하는 관점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차지 수업을 고민하신 후 그것에 교육과정 재구성과 연구 주제를 맞추시는 경우가 있지만, 연구교사는 사회과 모든 영역의 수업 대가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앞서 소개해드린 참고 서적을 탐독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저는 탐독한 교육 원리와 수업 방법을 정리하여 저 나름대로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에 뛰어든 이상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저만의 배움 공책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본선 심사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업 계획안의 작성 방향은 첫째,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교수 편기 일체화 반영 여부, 둘째, 해당 교과의 전문적 지식과 학생 주도 수업 역량입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이란 이해중심 교육과정 개념 기반 탐구에서 말하는 가장 우선해서 가르쳐야 될 핵심 개념, 일반화를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량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수행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획 안에 성장시키고자 하는 역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인지
녹여내어야 합니다. 분량은 단일 교과 또는 2개 이상 교과를 융합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 본시 수업 흐름도를 포함해서 7종 내외이며, 작년 대회와 같이 개인 대회에서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교육과정 재구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사회과 특성상 프로젝트의 형태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더 적합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예선 및 본선 모두 프로젝트 학습으로 계획 실천하였습니다. 이는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재구성 형태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중심 교육과정 백워드 디자인과 프로젝트의 차이점은 프로젝트의 경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을 강조한다면, 이해중심 교육과정은 이해의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경험한, 그리고 우수교사 컨설팅에서 공영순 장학관님께서 숙제로 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수업 피드백 받기를 통해서 전해들은 수업 심사의 주요 차관점은 수업 참여도,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수업을 전개하는가, 핵심 질문, 핵심 개념과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는가, 교수학습 방법, 깊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가, 개별화 수업, 개별 수준을 파악하고 사고 촉진 활동을 제시하는가, 그 외에 자료 활용, 과정 중심 평가, 상호작용, 학습 분위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셨던 점은 학생 주도 수업이라고 해서 교사의 개입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작년 발표대회에 참가 선생님들 중 상당수가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행동하지 않아 학생들이 수업의 흐름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것은 활동의 내용과 깊이이지 수업의 진행 방식과 시간 관리 등은 교사가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말하는 수업보다는 틀려도 아이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추론하고 탐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수업이 더 좋은 수업이라고 첨언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의미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교사와 학생의 교감입니다. 교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행동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좋아하던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활동성과 열정이 칭얼거림과 반항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대감, 과인은 말이죠. 대감으로부터 이같이 지극한 충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를 집현전에 남아있으라 한 것, 남아서 계속 반대를 해야 더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고 한 것, 그것은 과인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재주를 아껴서가 아니라 과인의 체면 때문에, 과인의 손으로 정적을 치지 않겠다 호언한 것을 바로 뒤집어버리면 면이 서지 않을 듯하여 그래서 버텼을 뿐입니다. 과인은 그렇게도 과인은 성군의 흉내를 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전하. 진심이 안 되면 흉내라도 내는 것이 옳습니다. 고금이 기록하는 성분들 또한 전하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흉내를 내다가 그러다 어느새 그것이 몸에 배고 진정으로 덕을 베푸는 법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극에서 세종대왕이 신하에게 사실은 체면 때문에 좋은 왕인 척,
진심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노라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루를 보내십시오. 하루, 한 달, 1년, 10년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정말 좋은 임금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님을 선생님으로 바꾼다면 우리 교사들에게 큰 기감이 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랑한다, 잘한다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루를 열며 사랑한다 얘들아 알림장을 쓰면서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1년간 꾸준히 사랑한다 표현하며 교감을 나누면 아이들도 저에게 진심으로, 학부모님들도 저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감을 하기 위해서 저와 아이들이 반드시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첫 3일간의 만남, 7일간의 학급 세우기, 한 달 동안 그것을 꾸준히 습관화시키는 3730 출발점 행동 고르기 주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도 약 2주에 걸쳐서 대부분의 교과 시간을 3730 관련 활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의 긴장감과 설레임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인사말을 적어둡니다. 이 많은 지구인들 중에 우리나라, 대구시, 달성군, 그리고 우리 학교, 마지막으로 우리 반으로 범위를 좁혀가며 만남이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말하며 인사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기적과 같구나. 그래서 사랑해. 앞으로도 말이지. 라며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보며 인사합니다. 학기 첫날 전학 온 아이의 어머님께서 아이가 발표를 너무 두려워한다며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수업 연구대회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발표력일 것입니다. 첫 주는 제가 말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염려 마시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곧 발표를 하고 싶어 안달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 말이 실현되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적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온 질문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설명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작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질문이지만 종종 수업의 방향과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목 등 앞으로 실천할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전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똘똘한 녀석들은 아침에 벌써 사회나 역사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주로 했는데요. 위 활동들은 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민주시민 역량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반을 우리가 함께 스스로 세우면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자연스럽게 지니는 점입니다. 우리 반의 학급 이름을 먼저 정했습니다. 올해 저희 반의 이름은 태극반인데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가 우리나라가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했듯이 우리도 발전하고 성장하자는 의미로 제안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이름에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태돌이, 태순이 이렇게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우리 학급의 목표를 나, 너, 우리의 관점에서 핵심 단어 형태로 제안하고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실 앞쪽 환경판에 학급 간판을 만들어 게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업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덕목들을 함께 정하고 시각화하여서 붙임딱지를 만들었습니다. 환경판에 융을 덧붙여 벨크로로 붙여두었다가 고무자석을 이용해 필요할 때마다 수업에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학습을 시작할 때 필요한 덕목들을 함께 정해보고 이를 칠판 앞에 붙여두어서
아이들이 활동의 방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시각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학급 규칙도 교사가 먼저 제시하지 않고 상황별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투표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5학년 1학기 인권과 헌법 단원과 관련해서 수업 자료를 활용하고 배운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1인 인력을 의미 있는 역할로 바꾸어 부르며 1년간 꾸준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서 책임감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역할이 아니더라도 내 역할이 먼저 끝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둠 활동이나 각종 탐구 활동에서도 먼저 끝낸 학생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나를 소개하고 나의 꿈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기분 상하지 않고 표현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과 노는 시간도 가지면서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때때로 편지를 쓰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찬찬히 읽어줍니다. 단순히 사랑한다, 좋아한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했던 수업의 내용과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게 될 프로젝트의 방향과 주제와 연결지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편지에서 읽어줬던 부분을 기억해 두고서 그 시간에 참고하는 아이들을 보면 놀라울 때도 있습니다. 사회 시간에만 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학급 경영에 대해서 이영근, 허승원 선생님의 다양한 연수와 서적을 통해서 참고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 꾸준히 실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재구상해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다지는 시간에 이어서 학습과 관련된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수업이 어떤 수업일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수업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교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수업을 넘어 여러분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탐구 수업이 가장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도움이기 때문에 저기 파란 디딤돌은 피드백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피드백을 꾸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은 꾸중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작년 수업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사회수업은 사회적인 제재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국어 활동이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수업의 첫 번째 조건은 발표입니다. 국어과 연구교사이신 송강수 선생님께서 발표를 연습하는 자료로 제작하신 건데요. 이를 제공받아서 제 나름대로 수정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발표보드입니다. 출력물에 코팅지를 더 씌워서 보드 마카로 주제마다 썼다 지웠다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잘하는 법 이전에 발표를 준비하는 마음과 방법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학습 피라미드를 보여주며 발표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선생님도 여러분을 모시고 하는 발표는 너무 떨린다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발표의 형식은 간단하게 제시하여
아이들이 어떻게 발표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 대신 무엇을 이야기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맞는 발표 말본을 제시하고 제가 하나하나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반언어, 비언어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매력적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발표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제가 직접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길었던 발표 준비 내용이 발표 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개요로 발전했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냥 와 잘했다 보다는 어떤 점이 이전에 비해서 더 성장했는지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수업의 두 번째 조건은 경청입니다. 저는 경청이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넘어서 온몸으로 들어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경청의 1단계는 바른 자세로 눈을 따스하게 바라봐 주기, 2단계는 고개도 끄덕끄덕 아 그렇지 같은 짧은 감탄사로 호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가 하드웨어 경청이라면 마지막 3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상대방의 발표 내용에 질문하는 소프트웨어 경청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발표에 질문이 끊이지 않으니 다음 발표 언제 하냐고 스스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도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핵심 질문은 이해 중심 교육 과정에서도 본질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이나 글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사실 질문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답이 나올 수 있는 탐구 질문이 더 높은 단계의 질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발표 보도를 통해서 사실 질문과 탐구 질문의 차이점을, 그리고 탐구 질문의 종류와 그 예시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주제망도 이런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탐구 질문을 심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사회과 교과 역량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력을 꾸준히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도 본받을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 것을 아이들은 느꼈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추가로 개별 활동으로 출발해서 모든 별 협의를 통해서 탐구 질문, 탐구 내용을 자기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아침 활동으로 책을 깊게 읽고 나누며 다양한 내용의 매체를 탐색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책 읽어라 보다는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안내하고 함께 책 읽기를 시작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두엽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매체는 무엇일까요? 라는 물음에 친구들은 대부분 2번을 선택했고 지금도 열심히 처음에는 대본이나 발표 보드를 보면서 책 나눔을 하되 이것이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유연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학생이 바로 첫날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던 그 학생의 모습입니다.
애완동물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자기 반려견과의 경험에 대해서 친구들과 무려 1시간 정도를 이야기 나누더라고요. 발표를 사랑하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맨 먼저 선생님이 직접 하나하나 시연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1대1 연습을 하고 난 후 친구들에게 전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처음에 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충분히 기다려 주어서 모두 발표를 하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탐구 질문을 꾸준히 만들어 보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침 활동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단체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깊어진 사고를 바탕으로 교육청 정책 동아리 중 하나인 역사토론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역시 발표의 양식 그리고 사전의 역사 이야기는 교사가 제시를 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학년 말에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역사 토론 동아리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수업의 세 번째 조건은 모둠 활동입니다. 저는 이끄미를 2명으로 두어서 서로 상의하여 모둠을 이끌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끄미의 역할을 극대화하여서 다른 친구들이 이끄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실제로 본선 심사에서 이끄미가 아닌 다른 역할의 친구들이 모둠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힘든 친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학생의 장점이 한 가지쯤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 학생은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도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친구였는데요. 모두면이 협의를 통해서 탐구 결과를 이끌어내는 동안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고 협의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모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수업의 네 번째 조건은 바로 탐구입니다. 탐구라는 것은 우리가 궁금한 물음표를 아, 그렇구나 하는 느낌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탐구 활동 절차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쌤이 나눈 자료 한번 다 살펴보고 체크하면서 개별로 다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질게. 얘들아, 쌤이 주신 자료 다 체크하고 다 찾아봤어? 다 찾아봤으면은 패들렛이나 이런 자료 같은 거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살펴볼 자료 같은 거 좀 찾아보고 원과 결정을 정리할 자료 한번 찾아보자. 여기 들어가 볼까? 패들리? 그래.
자료가 엄청 많네. 응, 자료 엄청 많은 것 같아. 우리 이 중에서 한번 좋은 자료 있으면 찾아보자. 그래. 엄청 많다. 이 자료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오, 되게 자료가 구체적이고 좋은 자료 같아. 응, 맞지? 정보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이건 이거는 우리가 찾는 한국 게 전차. 아니지. 좋으니까 하트를 눌러주자.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거. 이건 어때? 이것도 첫 번째 거랑 비슷하고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네. 유나 자료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볼까?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뭔가 굵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맞지. 이 자료를 우리 모든 발표할 때 한번 써볼까? 그래. 그러면 우리 하트 눌러줄까? 그래. 얘들아 과제하고 나하고 지금 탐구 질문을 다 저렇게 만들어봤는데 만약 인천 상륙 작전에 실패했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도 이시온이랑 의견이 같이 인천 상륙 작전에 실패했다면 지금 유엔군도 아니 사실상 거의 포기할 거. 만약에 너희가 메가더 장군이었다면은 인천 상륙 작전을 했을까? 아니면 안 했을까? 내가 한번 얘기해보자면 나는 왠지 안 했을 것 같아. 뭔가 다른 사람들도 다 실패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아마 실행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의견을 또 말해볼게. 나는 그래도 왠지 이걸 추진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메가더 장군은 앞에 있었던 큰 전투에 세계 2차 세계대전때도 여러 전투를 소식시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잖아.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왠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작전을 그래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추진했을 것 같아. 다음으로 탐구가 가득한 사회 수업을 위한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지리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플루토로 백지도를 크게 뽑고 코팅 처리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징과 역사적인 사건을 탐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도가 지나 사용하지 않는 사회가 부도에 있는 전도를 이용해서 역시 코팅 처리하여서 수시로 주요 지형과 지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탐색하는데 효과적인 홈페이지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를 학생들에게 소개하여 적극적으로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습 결과물로 역사 연표를 제작하여서 수시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수업에도 실제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수업 발표대회 예선 영상 중 일부인데요. 저는 수업의 시작을 연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엠을 누가 한번 열어볼까요? 안 되겠다. 다 같이 해야 되겠다, 얘들아. 자, 시작! 너무 좋습니다. 자, 쌤 봅니다. 자, 역사의 말을 타고 우리가 지금 여행했던 시대와 나라들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만난 국가가 이름이 뭐예요? 고조선! 우리 고조선은 네모다 활동했었는데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죠. 우리 데이 친구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조선은 바다에 있다. 바다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데이는 다음 발표 또 해보고 혹시 한 번 더 해볼 친구.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지연 친구. 고조선은 빨간색이다. 왜냐하면 빨간색은 더 강조하고 싶어 알리고 싶은 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고조선을 강조하고 싶어서 박수 줍니다. 네, 우리 고조선을 지났습니다. 다음이 바로 무슨 시대입니까? 삼국시대! 삼국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삼국에 전성기 공통점이 있었죠, 그죠? 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네. 기욱 친구. 전성기라 하면 건국 이야기? 건국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네, 쉬운 친구. 아마 종교가 다 불교로 퍼진 다 불교로 도입했었고요, 그죠? 또 그런 것들. 우리 아연 친구. 법이 있었다. 법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로 뭉쳐서 강해졌던 시절이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절이 바로 삼국통일과 발해건국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새로 배우거나 느낀 점? 네, 아령 친구. 이건 약간 자궁거치가 됐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라가 제일 약했는데 나중에는 신라가 통일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궁거치가 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와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드디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사의 말은 여기서 멈췄고요. 오늘 만날 인물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잠깐 만났었다, 그죠? 네! 누구인가? 여기는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란 되게 용맹묵상한 분이라던데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바다 무슨 용왕신의 후손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 이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질문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네. 함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만든 질문 오늘 역사여행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물 여기 모시고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프로젝트 해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할 배움 주제 뭐예요? 후삼국 통일 과정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항상 역사 여행을 할 때마다 우리 필수 아이템 있잖아요. 뭐지? 역사 지도! 오늘 우리 역사 지도를 통해서 후삼국 통일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지도를 통해서 자, 그럼 역사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여행할 시대의 첫 지도입니다. 우리 통일신라 말에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었죠, 그죠? 네.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호족이 등장해서 원래 통일신라라는 큰 나라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떤 나라가 다시 후삼국을 통일했나요? 고려라는 나라가 다시 후삼국을 통일했네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전 시간에 모든 별로 후삼국 통일 과정 중에 있는 주요 사건 하나씩 조사 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는 전기수 활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전기수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전문 이야기꾼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별로 역사 전기수가 돼서 우리 후삼국 통일시대의 주요 사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렇게 전기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총 5가지 역사 사건을 바탕으로 후삼국 통일 과정을 여러분이 추론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여기 5가지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활동은 우리 순서를 고려하나요? 아니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나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별로 발표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잘 한번 정보를 파악해서 두 번째 활동 본격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모둠에서 전기수 활동을 처음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다 간절해서 지금 누굴 시킬지 모르겠어요. 자, 개백 모듬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 외 교사 자체 제작 자료를 통해서 언제든 학습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그냥 조사해봐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업 주제에 적합한 참고 사이트 QR코드를 모둠별로 게시하여 스스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사항들을 실제로 수업에 녹여냈던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교사는 수업의 설계자입니다. 무엇을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할지는 교사의 재량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그리고 대면 수업을 넘어서 배움의 본질, 수업의 본질, 그리고 사회과의 본질을 고민했었습니다. 연구 주제의 주안점을 5학년 1학기 지리, 2학기 역사를 연계하여 사회과 고등사고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수업 전략을, 탐구를 이끄는 핵심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방안을 과정조시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이 일어나는 맞춤형 개별학습의 실천으로 잡았습니다. 위와 같이 교과 기능을 유목화하여 사회과의 수업 흐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민주시민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인 역지사지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꿈꿔보았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탐구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을 고안해서 꾸준히 실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개별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피드백과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성취 기준과 학습 요소, 평가 방법, 피드백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리 수업은 학생들이 감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고, 느끼고, 만들고. 특히 양질의 자료가 너무나 많은 사회과부들을 매 시간 활용하면서 다양한 사회 배경 지식이 생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주요 개념들을 직접 설명도 하고 지리와 관련된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재미있게 교과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도의 날과 같은 다양한 기념일을 사회수업과 연관지어서 계기교육도 하였고요. 실제로 학교 주변의 지형을 탐색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단원과 과목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핵심 질문과 더불어 영역별, 과목별 핵심 질문을 먼저 떠올리고 이에 대한 해답의 결과로 다양한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실 환경을 구성하였고요. 추후에도 꾸준하게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사와 지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임을 알려주는 다양한 서적도 참고하였습니다. 역사 수업의 주안점으로는 역사 백지도, 정리 연표, 그리고 제가 만든 역사 자료, 역사 토론 등을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꾸준하게 향상시키도록 했고요. 활동 전에 탐구를 이끌어내는 핵심 질문을 아이들과 함께 고안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떠올리면서 수업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 백지도를 활용하여서 역사적 사건의 주요 위치와 국가별 영역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보고 각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그 주요 사건의 흐름을 추론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 대표 탐구 질문을 생성하여 당시 사건에 대하여 역사적인 상상력 그리고 감정이입, 평가의 관점에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연도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답 여부를 떠나서 학생 나름대로의 근거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추측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수업 시간에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역사적 주요 사건을 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많은 대부분의 사건이 지형적 특징의 영향을 받는다는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선 심사에서는 6.25 전쟁의 전중 후 과정을 추론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역사적 주제는 아이들에게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자기화, 재구성하여서 나만의 쉬운 언어로 학습 자료 창고에 공유하도록 하였고, 다른 모둠에서도 다양한 공유 자료 중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내용을 참고하여 나와 다른 모둠일지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수업 심사는 40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내용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첫째, 동기 유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하고 쉽게 말해 누가 봐도 기똥찬 동기 유발로 인해서 등급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으며 본 활동에 문을 여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동기 유발은 3분 내외로 하여 학생들이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사가 안내를 많이 하는 수업, 교사가 빛나는 수업은 우수한 평가를 받기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주도성, 참여도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교사의 꾸준한 노력임을 심사위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교사,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에 언성 히어로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중요합니다. 깔끔한 목소리 톤, 속도, 간결한 행동 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포인트입니다. 항상 교사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는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 학생이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자 보다는 핵심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길을 터주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문장 중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맹자님의 말씀을 저는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그리고 성취감이라는 씨앗을 심어주고 길러준다면 사회 수업을 떠나서 어떤 수업이든 그리고 매 순간
재미있고 행복한 1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과 교원 연구회 선생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